첨단 제조업의 상징으로 떠오른 다크팩토리,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중국의 기업들. 하지만 다크팩토리가 오히려 중국 제조업을 위협한다는 다크팩토리의 역설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여러분, 다크팩토리 들어보셨나요? 소위 불 꺼진 공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공장에 불이 꺼졌다, 이거 문 닫은 거 아닌가 싶지만 전혀 다릅니다. 다크팩토리는 불을 끄고도 돌아갑니다. AI와 로봇, 디지털 트윈 기반의 완전 자동화 공장이죠. 사람이 없으니 불도, 냉난방도, 휴게시설도 필요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죠.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균일한데 가격은 오히려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센서, AI가 사람 없이 움직이는 공장, 이게 바로 다크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사람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곳이라면 다크팩토리는 그 궁극의 진화형이죠. 이런 다크팩토리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세계의 공장, 중국과 중국의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2023년 MWC에서 우리의 스마트 팩토리를 소개합니다 라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조 과정을 보여주는 1분가량의 영상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기가 스마트폰을 옮기면 센서가 이를 인식하고 부품을 자동으로 끼워 넣습니다. 또 프레임을 깎고 디스플레이를 붙이고 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과정까지 전부 기계가 하죠. 로봇팔이 박스를 옮기고 비닐 포장까지 마친 뒤 출하까지 모두 무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이를 완전 자동화한 불 꺼진 공정이라고 소개하죠. 공장을 비추는 유일한 불빛은 생산 장비의 디스플레이와 센서에서 나오는 불빛뿐입니다. 이 영상의 무대가 된 샤오미의 베이징 공장은 사람의 손 없이 연 최대 1000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산하면 한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3초 남짓입니다. 이 공장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감은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이 샤오미 공장의 생산성을 좀 더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공장인 폭스콘 정저우 공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저우는 하루 최대 20만 명이 일하는 초대형 공장입니다. 라인을 최대한 가동하면 하루 50만 대, 연간 약 1억 8천만 대의 아이폰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두 공장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면적당 생산량으로 따져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샤오미 베이징 공장은 약 8만 1000제곱미터, 축구장 11개 정도 크기고요. 반면 정저우는 280만 제곱미터, 축구장 약 390개 크기로 샤오미의 35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단위 면적당 연간 생산량을 보면 샤오미는 1제곱미터당 123.5대, 정저우는 65.2대로 샤오미가 거의 2배 가까운 효율을 보입니다.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샤오미 공장을 정저우만큼 키우면 연간 약 3억 4,600만 대 생산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봇으로만 운영되는 다크팩토리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시죠? 이런 생산성을 본 다른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폭스콘 역시 정저우와 선전 공장의 일부 라인을 다크팩토리로 전환하고 있고요. 드론 기업 DJI, 전기차 기업 BYD, 가전 기업 그리 등도 속속 다크팩토리를 도입해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크팩토리를 중국 기업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원조는 일본 기업 화낙입니다. 1980년대부터 무인 공장을 시도했고 2001년에는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는 컨셉트로 30일간 완전 자율 운영에 성공하면서 다크팩토리의 시초가 되었죠. 독일 지멘스도 1989년부터 암베르크에 자동화 공장을 세웠습니다. 2010년대에는 자동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사실상 다크팩토리 단계에 진입했고요. 이 공장에서만 연간 1000만 개 이상의 부품을 출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 제조업 곳곳에 다크팩토리가 도입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세가 돋보이는 것이 중국입니다. 신규 도입, 밀도, 자금률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중국은 2015년부터 시작한 중국 제조 2025를 비롯한 정부 주도의 제조업 현대화 전략을 통해 로봇과 자동화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설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로봇연맹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이 설치한 산업용 로봇은 29만 5천 대, 전 세계 신규 설치 로봇의 54%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4만 4천 대, 한국은 3만 대 수준이니 압도적인 차이죠. 중국의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수는 2019년 187대에서 2024년 470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 증가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마지막은 자금률입니다. 과거에는 화낙이나 지멘스 같은 해외 브랜드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중국 내 보급된 산업용 로봇의 절반 이상, 무려 57%가 자국 기업 제품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자동화 패권을 쥐려는지 알 수가 있죠. 이런 다크팩토리의 빠른 확산은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조업은 땅값이 싸고 인건비가 낮은 지역에 공장을 세워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원가를 낮추는 전략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다크팩토리가 확산하면 이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로봇이 생산을 맡게 되면 인건비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전기 요금과 자동화 설비 투자비가 핵심 비용이 됩니다. 또 이런 변화는 공장의 입지 조건도 바꿔놓습니다. 인구가 많고 인건비가 낮은 곳이 아니라 전기가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곳이 새로운 제조 클러스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데이터 센터 입지 조건과 비슷해지는 것이죠. 제조업이 인력 의존에서 전력 의존으로 전환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은 전기를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풍부한 전력을 보유한 나라가 새로운 제조 강국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부 내륙 사막과 고원지대에 초대형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동부 연안 공업지대로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의 전기화 수준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 비중이 약 30%에 달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22%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을 세계 최초의 전동화 국가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크팩토리에는 전력뿐이 아니라 통신 인프라도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 중국 화웨이는 5.5G 기술을 선제적으로 다크팩토리 운영 기업에 제공하며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민관이 나서 제조 AI, 로봇, 전력, 통신이라는 네 축을 갖추고 다크팩토리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구조가 완성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경쟁 우위를 갖게 되겠죠. 중국이 다크팩토리를 앞세워 첨단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사회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셀프 차이나 쇼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중국의 저가 공산품이 서구 제조업에 타격을 준 차이나 쇼크가 이제는 자국 산업을 붕괴시키는 형태로 되돌아온 것이죠. 다크팩토리는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빠르게 없애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출신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있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12개 노동 집약 산업에서 2011년 이후 고용이 연평균 14%씩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도 그저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다크팩토리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죠. 첫째, 제조업 자체가 전력과 정밀성을 중심으로 고도화하면서 자동화가 필수 전략이 됐고요. 둘째로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해서 더 이상 동남아 국가들과 가격 경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첨단 제조업이 전통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로봇 공장이 아무리 새로 생겨도 고용 효과는 미미한 것이죠. 실제로 BYD의 전기차 공장을 보면 로봇이 용접, 도색, 운반을 거의 다 하고 사람은 소수의 품질 검수만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검수 업무조차도 AI로 대체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첨단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전기차 공장들조차도 그나마 있는 인력을 매년 10%씩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할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중국 내수시장의 핵심 소비층인 제조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줄어들면 소비 여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결국 중국 내수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 중국은 다크팩토리로 대표되는 제조업 체제 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강력한 방패를 만들었지만 또 그 대가로 대규모 실업과 소비력 약화라는 딜레마에 빠진 셈인데요. 과연 중국이 다크팩토리라는 이 역설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